네,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8주차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6주차 수업에서 사이버 수업에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이제 시작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의 용어에 대한 정의, 또 어떻게 그 용어가 변했는지, 또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떤 수준으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은 소셜 미디어와 SNS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참고를 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활용이 되는 그런 용어, 프로슈머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용어라는 것도 들어본 거, 아는 거, 뭐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이나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아는 거, 한 번 정도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용어라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의가 내려진 용어들인지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이 어떤 학문에서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는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을 무시하고 뭔가 뭐 실행을 하거나 실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론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프로슈머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를 했습니다. 프로덕트하고 컨슈머죠. 그러니까 생산,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 소셜 매체, 소셜 미디어가 등장을 하고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소비자가 그 기업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생산과 판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프로슈머다라고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만드는 사람이 직접 그 사용하는 이런 단순한 어떤 것을 프로슈머라고 했다 그러면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는 그 소비자가 직접 그 생산 과정에 참여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그 생산과 판매를 하는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뭐 참여해야 되는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프로슈머라고 한다. 보통 뭐 프로슈머는 그러니까 그 어떤 제품이면 제품, 기술이면 기술, 서비스면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제품이나 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이 필요한 방향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객이 어떤 채택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생산의 제품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슈머라고 하고 있죠. 프로슈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에 반영하거나 유통 마케팅까지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로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브랜드화,
감정적 유대감도 높아져서 브랜드의 찬미자, 그러니까 브랜드 찬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가지 브랜드에 그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고객을 가장 그 우수한 우리 고객이다, 우리의 그 로얄 고객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 그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품의 기능이나 뭐 색상이나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그 프로슈머로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마케팅하는 데 참여를 해본 경우는 그런 그 제품에 대한 뭐 애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만족도, 이거는 뭐 내가 아이디어를 줘서 이렇게 변형을 하니까 이런 유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어떤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라는 자긍심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품 생산에 변화를 뭐 일으켜준, 그러니까 반영을 해준 그런 어떤 브랜드, 그런 기업의 감정적인 유대감도 생기고, 또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그 로얄 그 고객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로얄 고객층에 해당되는 뭐 그 제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통 보면 나는 꼭 이 브랜드의 뭐 휴대폰만 써. 뭐 아니면 나는 가전제품은 꼭 이 브랜드를 써. 또 아니면 뭐 화장품, 또 뭐 옷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브랜드를 집착하거나 한 브랜드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어떤 브랜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생산자도 만족을 하고 소비자도 만족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슈머라는 것이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프로슈머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죠. 유선상이 아니라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런 그 툴은 즉시성이 있잖아요. 즉시성. 그래서 즉시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제공하거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슈머의 활동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프로슈머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요. 뭐 우리 엘빈 토플러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세계적인 미래학자라고 손꼽는 사람이죠. 엘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는 퓨처 샥이라는 그 저서가 있는데 1970년도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 그때 벌써 엘빈 토플러는 미래 충격이라는 저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산자가 무조건 생산해서 내놔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비자인가? 이 사람이 생산자인가? 라는 그 경계가 점점 이렇게 겹치게 된다는 것이죠. 소비와 생산의 어떤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영역들이 자꾸 교집합이 생긴다는 것이죠. 생산하는 사람이 소비도 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생산도 하는 그런 관계. 근데 1970년도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 마샬 맥클로는 72년에 뭐 비슷한 시기네요. 테이크 투데이 라는 저서에서 이 전자기술, 뭐 지금은 IT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전자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는 생산자가 될 거다 라고 벌써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견이 생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왜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1980년대에 그 토플러는 또 제3의 물결이라는 뭐 굉장한 베스트셀러를 썼죠. 제3의 물결에서 예견한 사회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제3의 물결을 한번 읽어보시면, 80년대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세상이 올까?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 한 4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그 공상 소설 같은 느낌? 뭐 이런 세상 이렇게 된다고? 에이, 설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활 패턴에 지금 그 물결에 그 웨이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수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미래학자라고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때 벌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뭐 최근에 막 뭐 그 지식인들이나 몇몇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해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 이미 80년대에, 물론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는 이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여기에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결합된 신조어 프로슈머가 있었다는 그 용어를 그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40년 전에 이미 어떤 그 미래학자에 의해서 명명이 된 것이죠. 실제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뭐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태도 변화라든가 행동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 구현하는, 예상하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래학자뿐만 아니라 그 저서나 이런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정리를 하고 또 체계를 만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정리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의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현실적인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래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뭐 언택트 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를 반영한 미래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세계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 분야의 미래가 어떤지에 대한 뭐 책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시면 본인이 그 시절에 맞게 지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뭐 앞으로 뭐 10년 뒤에 뭐 그 꼭 필요한 직업, 뭐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 뭐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 이게 뭐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론하게 된 어떤 근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합당한 어떤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책들을 보면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세대야 미래라고 해도 뭐
그 고령화가 어떻게 가중돼서 그런 고령사회를 어떻게 이런 거의 미래를 우리는 많이 이제 보지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미래라고 하면 30대, 40대에 한참 왕성하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니까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정보들을 습득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슈머는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단순히 생산된 제품을 사용만 하던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뭐 가전제품 회사가 세탁기를 많이 쓰는 주부들을 모아서 주부 뭐 체험단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탁기를 개발하는데 어떤 뭐 세제를 넣는 통을 왼쪽에 넣을까요? 오른쪽에 넣을까요? 이런 것들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합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던 그런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만을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프로슈머로 활용을 했고요. 또 프로슈머와 유사한 용어로는 능동적인 소비자, 생산적인 소비자, 전문가적인 소비자 라고도 이제 그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도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거는 능동적이 자발적이어야 되겠죠. 뭐 생산 과정에 참여를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라는 거.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고 더 좋은 어떤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적인 소비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프로슈머가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이나 전문가적인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적인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이었던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하게 됐고요. 또 마케터들, 이런 소셜 미디어의 마케터들은 소비자와 함께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슈머가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이 사람은 소비자, 이 사람은 생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소비자가 결국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마케터로서는 그 소비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생산에 기여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참여하게 하는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하는데 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같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프로슈머하고 같은 어떤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 그 생산자만의 입장에서의 기업이 우리만의 그 입장이나 우리만의 이야기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슈머의 아이디어나 프로슈머의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 나간다. 그 브랜드를 뭐 변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또 소셜 미디어 시대의 프로슈머는요.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의 발달로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요. 기업의 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한 긍정적인 소비자,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적인 소비자, 뭐 전문적인 소비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프로슈머라는 거는 생산 과정에 어쨌든 그 동의를 하고 그 참여를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소셜 미디어 시대의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시대라 그러면 참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뭐 하면 만나서 회의를 하고 만나서 뭔가 같이 체험을 해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공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또 어떤 노력들이 수반이 되는데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본인 혼자서 그걸 사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고요. 본인이 가상적으로 그 어떤 제품에 대한 그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셜미디어 시대의 프로슈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하기도 쉽고 또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처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 최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알게 모르게 프로슈머로서의 활동을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에 뭐 제안을 한다거나 어디에 우리가 민원을 하는 것도 다 프로슈머로서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써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방향의 내용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책을 봐도 책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런 요청을 할 때 뭐 유선상으로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소셜 네트워크 그 제품이 개설되어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댓글을 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하는 그런 방식의 참여형 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셜 미디어 시대라는 거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사용의 편의성, 그다음에 즉시성, 그다음에 뭐 정보의 어떤 단일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보다는 프로슈머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확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프로슈머는 웹 2.0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개선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셜 미디어의 프로슈머를 디지털 프로슈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IT 기반의 프로슈머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의 프로슈머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슈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프로슈머는 웹 2.0을 기반으로 기업 외부의 대중으로부터 아이디어나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우리가 뭐 이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과제를 낸다, 뭐 자료를 찾는다, 또 팀 플레이를 하면서 자료를 만든다. 굉장한 어떤 자료나 정보들이 수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그 시대에서의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어떻게 잘, 모으느냐, 그런 것들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생성하고, 그 파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찾으려면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창고에 뭐 쌀을 아무리 많이 싸놓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잘 쓰이도록 캐비넷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에 많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 방식의 파일명이라든가 또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그런 네이밍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갖다가 이렇게 정보를 쌓는다고 해서 그게 유용한 정보, 꼭 나중에 내가 써야 되는 정보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딘가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화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 프로슈머도 그런 많은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공하고 어떻게 잘 축적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프로슈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수집된 능동적인 참여자의 정보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정보 자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기업들이 모으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업이 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하지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수집된 많은 정보들은 빅데이터의 근간을 이루고, 또 그 빅데이터는 기업의 중요한 정보 자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에요. 다 기업이 필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제품의 생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그 빅데이터를 이제 가공하거나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참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기업이 이제 자산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종이로 인쇄를 해서 쌓아놨다면, 지금은 이제 모든 디지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편리하고 유용성 있게 파일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는 정보 수집의 한 노하우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제 프로슈머라는 사람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항상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그 프로슈머를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을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 25분 정도는 이제 팀별 토론으로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첫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 그 프로슈머를 활용한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